오늘은 미국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채 관련돼서 미국채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드리자마자 미국채 금리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민망한 상황이기도 한데, 그래도 어제까지나 저는 미국채 관련돼서 저도 일단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영상에서 한 20번 넘게 말씀을 드린 만큼 좀 책임감을 가지고 미국채 관련돼서 계속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채 가격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다시 반등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 미국채 가격은 이렇게 많이 빠졌다라는 거는 미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었다라는 거겠죠. 근데 다시금 이렇게 다시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TLT 기준으로 보더라도 다시금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미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지, 미국채 가격은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적인 요소일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채 금리가 원래 많이 올랐었던 원인 자체도 트럼프 때문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시장의 우려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완화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가장 크지 않나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트럼프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취임을 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취임식 때 미국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위기의 대표적인 원인이 에너지다. 그래서 뭐 원유나 가스 시출을 확대하겠고, 요거를 앞으로 뭐 재정적자, 한국을 비롯한 재정적자가 많은 국가들한테 이 에너지를 팔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에너지 비상사태는 선포를 했죠. 그리고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 선포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쪽에 군대를 배치하면서 뭐 펜타닐이나 아니면 불법 이민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민을 뭐 좀 막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파리 협정도 탈퇴를 했고 WHO도 탈퇴를 했습니다. 뭐 국제사회에서는 다시 고려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뭐 한다면 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일단 미국채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관세죠.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보편 관세, 굉장히 많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캐나다랑 멕시코랑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생각보다 보편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했고, 다행히도 덕분에 환율도 많이 떨어졌죠. 그 얘기는 금리도 많이 떨어졌다라고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대중국 관련돼서 10% 관세를 아마 다음 달 2월 1일부터 부과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10%라 그러면 생각보다 좀 완화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죠. 원래는 트럼프는 한 60% 정도를 이야기했었거든요. 중국 관련돼서는 60%, 전체 물품 관련돼서 60% 관세를 부과하고, 그리고 펜타닐 때문에 요거 관련돼서 10%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이야기 나오는 거는 10% 관세이기도 하고 보편 관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요 말은 그래도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좀 미국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안정적이다, 좀 긍정적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관세를 많이 부과하게 되면 당연히 물가는 오르게 되고, 이거는 결국에 인플레이션율을 올리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금리는 오를 수 있고 국채 가격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생각보다 관세에 대해서 좀 완화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이때까지 금리가 올랐었던 게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골드만삭스는 원래 트럼프의 관세가, 대중관세가 한 60%가 아니고 20% 수준일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었거든요. 60%는 너무 많고 그냥 뭐 평균적으로 한 20%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60%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 특정 자본재, 뭐 철강이나 알루미늄 이런 쪽으로만 60%를 부과할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20% 수준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근데 지금 당장 나오는 거는 이거보다도 더 낮은 10%거든요. 그리고 또 뭐 골드만삭스는 20%를 얘기했지만 다른 경제학자들은 40%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중간값 40%를 예상을 했었는데, 근데 요거보다도 좀 낮은 편이기도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긴 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이다 보니까 미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조금 다시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시장의 예측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뿐만이 아니라 뉴욕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었고요. 관세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아무래도 관세를 생각보다 많이 안 올린다라 그러면 금리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 증시나 아니면 뭐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나 뭐 전반적으로 조금 증시에는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원래 사업가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협상을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세를 60% 부과하겠다라는 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였을 때는 조금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요거를 협상 도구로서 사용을 한다라 그러면 미국체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요거와 더불어서 관세를 생각보다 부과하지 않는다라 그러면 다른 거 관련돼서도 트럼프가 뭐 반도체 보조금을 없애겠다, 그리고 뭐 IRA를 폐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도 생각보다는 조금 괜찮아지면, 요거를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 그러면 조금 뭐 어느 정도 금리에 있어서도 안정적이게 되겠죠. IRA 보조금을 폐지한다라거나 아니면 반도체 보조금을 없앤다라는 거거나, 요거는 전반적으로 비용이 상승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용이 앞으로 요거를 철폐를 하지 않으면, 비용이 떨어지면 그래도 좀 채권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IRA 법안이라든지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는 법이잖아요. 법안이기 때문에 요거를 없애려면 대통령 행정명령이 아니고 의회를 통과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의회의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공화당이기 때문에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좀 없앨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지역구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요 반도체 지원법이나 그리고 뭐 IRA 지원법 요런 거 관련돼서 수혜를 받는 지역구들이 많기 때문에 요런 표심을 의식해서라도, 그리고 인플레이션 요런 것들 을 생각해서라도 그래도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 그리고 뭐 앞서 보신 것처럼 관세 관련돼서도 이렇게 뭐 하겠다 했지만 안 하는 거를 봤을 때는 조금은 금리가 되돌아지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은 전보다는 좀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뭐 미국은 지금 파나마 운하도 자기 거다, 그리고 그린란드도 내 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캐나다 관련돼서도 51번째 주가 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도 어찌 보면 좀 협상의 도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가 이때까지 금리를 많이 올렸었던 그런 원인이었었는데 그게 좀 되돌아진다라 그러면 지금이 뭐 채권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게 어느 정도 해석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미국제 10년물 금리인데 최근에 조금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좀 금리가 높습니다. 4.6%가 된다라는 거는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이 좀 크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9월달 요때부터 보면, 트럼프가 9월 요때부터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해리스 지지율도 뭐 나쁘지 않았었지만 트럼프 지지율이 원래 떨어지다가 요때부터 올라갔었죠. 그러면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금리도 올랐었거든요. 그러다가 금리가 4.4%면 너무 높다, 그래서 이때는 미국제 경매가 굉장히 좀 괜찮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응찰률이 한 4.5% 이상이 나오면서 그래서 조금 되돌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가까워지면서 다시금 금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다시 이렇게 올랐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시장의 안도감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는 좀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채권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당장이어서 그러지 아직 트럼프 취임식이 얼마 안 지났거든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미 멕시코, 캐나다 이쪽으로는 25% 관세를 2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보편 관세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요게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만약에 협상이 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진행이 된다라 그러면 실제로 관세를 때리게 되면 금리는 다시금 오를 수 있다. 요 부분 관련돼서는 조금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 삼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금리가 왜 이렇게 최근 들어서 떨어지고 있는지, 채권 가격은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지 그거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근데 이렇게 끝내면 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CPI, PPI 데이터 그 세부 지표에 대해서 일단 요거는 한번 짧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가 최근에 발표가 됐어요. 이거 보시다시피 예측치 대비해서는 파란색으로 나왔다라는 거는 물가가 생각보다 안 높다, 그래도 예측치 대비해서는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예측치랑 부합해서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이죠. 예측치 대비해서는 0.1%씩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0.2%가 나왔다는 거는 요게 곱하기 12 하면 연간으로 나오죠. 그럼 2.4%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연준에서 원하고 있는 그런 소비자 물가 요 정도로 조금 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도 금리가 떨어진 것도 있죠.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면 이거는 코어 소비자 물가
물가지수인데 최근에 좀 횡보를 하고 있다가 다시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쪽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냐라고 살펴보시면 일단 요거는 뭐 푸드나 에너지는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에 들어가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떨어진 곳을 보시면 used car and truck 이거는 중고차죠. 중고차 가격이 2.7% 2.2%까지 올랐다가 근데 최근에 1.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고차 가격만 보면 연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3.3%이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상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게 어찌 보면 최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됐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메디컬 케어 서비스도 최근에 좀 떨어졌어요. 원래 0.7, 0.4, 0.4였는데 최근에 0.2%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요거는 아직까지 3.4%면 좀 높기는 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부분이 지금 뭐 마이너스거나 아니면 뭐 2%, 3%요 정도 이긴 하거든요. 근데 좀 높은 게 어디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쉘터랑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교통비죠. 교통비에는 이제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게 들어가고, 주거비는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아는 임대료 들어가고, OER 주택 임대인 입장에서 등가 임대료, 그러니까 이 주택을 팔지는 않을 건데 내가 임대를 준다고 했을 때 돈을 얼마나 받을 거냐, 그거 기준으로 쉘터 주거비가 측정이 되거든요. 요게 아직까지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게 쉘터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가중치가 요게 가장 큽니다.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는 사실상 가중치가 한 7%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주거비 같은 경우는 한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중요한데, 주거비는 그래도 좀 연간 기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최근에 부동산 가격도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장에 환호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확 떨어지는 건 아니고, 예측치 대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최근에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PPI 데이터도 최근에 좋게 나왔습니다. 예측치 대비해서 특히나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전년 동기 대비랑 그리고 MOM 기준으로는 0.3%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확실히 좀 긍정적이다. 원래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조금 다시금 오르고 있다가 최근에는 횡보했는데 이게 앞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한번 세부적인 지표를 보시면 어디가 많이 떨어지고 있냐 보시면 푸드 음식료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원래 전월에는 2.9%까지 갑자기 확 튀었었거든요. 원래 한 0%대 유지하다가 2.9% 올랐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0.1% 떨어졌고요. 그리고 트레이드가 또 떨어졌습니다. 트레이드가 0.7% 전월에는 올랐는데 이번에 0.1% 감소를 했고요. 뭐 다른 부분은 이렇게 올랐는데 얘네들이 떨어질 게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푸드 쪽에서는 어떤 게 떨어졌냐 보시면 이게 사실상 생산자 물가지수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많이 가져오려다가 요것만 일단 가져왔는데, 어디가 가장 중요하냐 보면 이제 신선 프루트랑 멜론 가격이 많이 떨어졌대요. 그리고 드라이 베지터블 요거도 마이너스 14.7% 감소했고, 그리고 곡물도 1.9% 5%에서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란 가격이 또 많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푸드 쪽에서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하락하는 데에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이번에 좀 많이 하락을 한 게 전월에 너무 많이 올랐다. 이게 좀 날씨 그리고 뭐 생산 뭐 이런 거 관련돼서 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좀 안 좋았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많이 감소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서비스 트레이드 쪽에서는 어떤 게 좀 많이 감소를 했냐라 살펴보시면 머시너리 앤 비클 홀세일링 요거는 뭐 자동차랑 기계 뭐 그런 것들의 도매 쪽이죠. 이게 좀 감소했어요. 전월에는 3.4% 증가했다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2.6%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TV, 비디오 그리고 뭐 사진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트레이드 그것도 11.2%였던 게 이번에 5%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련돼서 이번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 좀 기여를 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레이드 물가가 최근에는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4%대 정도로 올라왔는데 요거 관련돼서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트레이드 쪽이 이번에 좀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시장에 안도감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원인이 PPI 그리고 CPI 그리고 정치적인 요런 것들 관련돼서 어느 정도 완화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고 국채 가격이 올랐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